자, 오늘은 일단 기본 자세 스탠스 쓰시고 좀 짧은 그 강의부터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스탠스 처음에 쓰면 그 뒷발을 든다고 하잖아요, 복싱에서. 이 뒷발을 드는 이 이유를 좀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발을 들어야 되는 이유, 이거는 일종의 그냥 준비 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준비. 우리가 보통 이제 긴장을 하고 링에 올라가면 스파링 할 때 너무 무섭거든. 긴장하고 무서우면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내 몸을 최적화시키는 개념이 있어요. 힘을 덜 쓰려고.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라운드를 소화하거나 어떤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학습된 거야. 내가 뭐 어떤 특정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반응 속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뒷발 뒤꿈치를 드는 거거든. 이 뒷발 뒤꿈치의, 그러니까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내가 상대방이 어떤 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받아치거나 아니면 빠져나가거나 이런 내 안전이나 공격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뒷발 뒤꿈치를 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 뭐야? 그게 우리 그 어렸을 때 혹시 달리기 같은 거 좀 전문적으로 하거나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달리기 하기 전에 준비하잖아. 그럼 준비하면 어떻게 해? 달리 준비하지, 달리 준비. 그잖아. 그냥 이런 거 안 있잖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안 서 있죠. 가만히 있다가 뛰면 늦는 거야. 그러니까 다 비슷한 자세로, 이게 보통 크라우칭 스탠스라고 하지. 뛸 준비를 하고, 그게 뒷발 뒤꿈치가 들려 있는 거야. 그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그 이름 모르겠는데, 발 거치대 딱 놓잖아. 그게 뭐야? 튀어나가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뒷발 뒤꿈치는 웬만하면 들고 있는 게 맞고, 들고 있는 관점이 뭐야? 또 거리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 가드하고 좀 비슷한데, 이 얘기하고 오늘 가드 얘기를 같이 할 건데, 자, 뒷발 뒤꿈치가 띄어지어야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야? 조금 상대하고 나하고 대치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한 번에 서로 못 때릴 것 같고, 뭔가 대치 상황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 이게 안전거리지. 안전거리 상에서는 사실 뭐야? 가드도 안 해도 되는 거지. 가드도 안 하고 발도 안 들고 있어도 돼요. 그냥 막 이렇게 걸어도 돼. 왜? 어차피 얘가 들어오려면 어떤 특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 또 특정한 모션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대치를 해도 돼. 그래서 되도록 뒷발 뒤꿈치는 들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 자세요. 이거는 이제 번외로 내 스승님이 이제 지도법 중에는, 물론 스승님의 선수들만 키웠으니까 초반에만 그랬던 것 같아. 이 뒷발 뒤꿈치를 어떻게 하면 고칠 거냐라고. 그래서 보통 체육관에 가면 저런 비타민 음료수들 많잖아요. 저 뚜껑을 뒷발 뒤꿈치에다가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놔요. 얘가 만약에 뒷발을 대면 이게 찌그러질 거 아니야. 찌그러지면 이제 엄청 혼나는 거야. 애들이 다 뒷발 뒤꿈치 들고 다니고, 그 관점이 좀 있죠. 자, 앞발은 들고 있어야 돼? 자, 앞발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까치발이 되잖아, 서로. 그 중심을 잡기가 되게 어렵지. 요건 또 관점의 차이인데, 앞발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있어. 들고 있는 관점은 아니죠. 들고 다니는 거지, 일종의. 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 빨리 다니려고. 우리가 점 찍는 면적 자체가 이게 큰 거 하고 작은 거 하고.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대부분 어떻게 뛰어? 앞꿈치로만 뛰잖아. 그 이유가 이제 면적 자체를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즉 내가 좀 빠른 펀치를 운용해서 상대방을 이제 타격을 할 거다. 예를 들어 잽을 내가 빠르게 내고 빠르게 다시 회수해 올 거다 하면 뒤꿈치를 든 상태로 잽을 쳐야겠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잽이 원칙적으로는 체중의 전달을 위해서 앞발이 지지 면적을 다 갖는 개념이지만, 내가 빠르게 치고 올 거면 어떻게 해요? 팡 찍고 와야 되지. 그러면 뒤꿈치가 닿기 전에 찍고 돌아와야 돼. 이제 조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가짜 잽을 낸다라는 관점이 되면 이런 동작들이 내가 다시 회수하는 것까지도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스텝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은 요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따른 가드. 우리가 사실 시험 나갔을 때, 야, 가드 올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초보야. 그러니까
이 밖에서도 계속 이런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지적을 한다라는 거는 아직 이게 나한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가드 올려 뭐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 측 세컨에서 가드 올려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야. 자신 있게 찍어야 돼. 왜? 초보일 확률이 높아. 당황하면 가드가 막 내려가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스파링 영상을 많이 확보하잖아 항상. 그래서 내 옛날 영상을 보면 관장님이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도 그런 걸 통해서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좋아. 내가 상대방이 막 펀치를 날리는데 가드가 딱 붙어 있는 사람하고, 또는 내가 공격을 내는데 가드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대치 상황이 길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가드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가드를 안 해도 되는 거야. 멀리 있는데 어차피 못 때릴 거 알았어. 대창 견적이 나왔어. 근데 얘가 자꾸 이제 붙어오거나 내가 또 공격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일정한 그 거리 안에서 대치할 수 있는 가드법을 이제 이해를 해야겠지. 그래서 가장 원거리 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가드법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해하냐면 처음 배운 대로 이해하면 돼. 제일 가까운 거부터 해보면 돼. 제일 가까운 거. 상대랑 나랑 완전 맞붙었다. 그럼 어디 막아야 돼? 이러고 있을 수 있나?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펀치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치하는 가드하고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두 주먹을 관자놀이에다 붙이고 팔꿈치가 자신의 갈비대를 같이 가려준다. 요 관점으로 이해하고 요 상태에서 또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먼저 낮춰서 피격면 자체도 줄이지만 상대방이 내가 먼저 낮췄을 때 상대방은 피격 면적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의 둘 중에 누가 더 안정성 있냐 관점이. 또 이제 그렇게 되면 클린치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심을 낮춘 사람이 훨씬 더 공격도 자유롭지만 이제 클린치도 자유로워지는 거야. 클린치는 레슬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가 가드를 이렇게 모았을 때는 좀 붙은 상황인 거고, 상대랑 나랑 어느 정도 거리가 대치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가드 대면 사실 쉬운, 내가 먼저 약간 갈바보 싸움이라고 하면 내가 주먹 낼 거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해. 가드를 대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 사람이 무섭겠어? 이 사람이 무섭겠어? 관점으로 찾으면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대치하는 상황이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펀치를 빨리 상대방한테 맞추기가 쉬워진 거고, 또 원거리 대처, 상대방의 큰 궤적 또는 뭐 직선적인 궤적이든 내가 대처하기가 좀 더 용이해요. 이게 시야를 가리는 그 개념이 있어서 더 그렇고. 그래서 원거리 대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아웃의 형태, 아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뒷손은 턱 옆에다가 고정하고, 그 다음에 앞손은 자신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열어둬야 돼요. 이거는 바깥 상대방의 큰 공격으로부터 내 안전을 지키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잽의 운용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어때요? 이거는 뭐 좀 경력이 있어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벌 쓰는 것 같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그 운용을 한다라는 거는 상대방하고 멀리 아예 닿지도 않을 거리에 있는데 앞손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가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언제 들어야 돼?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들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게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초보 시절에는 그런 데이터를 아직 안 쌓았으니까 뭐가 들어올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들어가면 내 안전을 위해서 가드를 들고 그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가드법보다 더 아웃복싱 전술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게 뭐야? 전진 배치하는 거지. 전진 배치해서 더 레인지를 길게 사용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제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거야. 뭘 후려치려고 해도 들어가고 싶어도 배치가 다 앞쪽에 나와 있어 버리니까 먼저 이게 팔이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드가 정확하게 뭐 어디 있어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스파링이라던가 시합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들이 응용하는 거지. 그리고 또 가드라는 게 하나에 고착돼 있으면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대로 공략당하기 쉬운 포인트가 돼요. 아, 쟤는 가드가 항상 앞에 있구나.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공격하겠어? 옆으로 공격하겠지. 앞에다 주는 척하고 옆으로 주겠지. 그러니까 전술적인 응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잽싸움을 많이 하는 상대랑 만나면 앞쪽에 배치하는 게 맞겠죠. 앞쪽에 배치해서 뒷손 커버로 내가 커버를 해는 거고, 얘가 이제 훅이나 이런 공격이 많아. 그러면 내가 어때? 관자놀이 쪽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턱 옆에 배치했다가 기변 할 수 있는 개념. 또 앞손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거리를 뺏겼을 때 내가 앞손이 주먹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주먹의 집으로 돌아서 근접 커버로 바꾸고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개념. 요거 좀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아웃복서가 몰렸다 구석에, 어때요?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얘는 뚫릴 확률이 좀 있지만 얘를 접었을 때는 확실히 훅 궤적을 내가 막기가 용이해. 그리고 팔꿈치가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주기가 좋죠. 이렇게 들고 내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그 근접 커버로 바꾸고 내가 방향, 선회하는 방향, 예를 들어 구석에 몰렸으니까 돌아 나가야 돼 하면 내가 돌아 나갈 때 내 안전을 좀 지키면서 상대방의 큰 훅으로부터 내 안전을 지키고 이제 시야를 확보하고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 물론 손을 뻗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근접에 대한 개념, 이게 좀 다른 거지. 나 완전 접근하면은 또 다른 거야.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제 가드법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강의까지만 하고 이제 다른 운동으로 넘어갈게요.